반갑습니다. 파랑의 변형파, 이것도 110회 때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죠. 그렇지만 조금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이 항만에서 이 파랑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와 관계된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요것도 인터넷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것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논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된 용어 정의 설명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개요를 살펴보면은,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어 정의를 설명하면서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 문제로서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길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 구조물의 설계 및 항내 정온도 분석을 위한 파랑은 실측값 또는 풍속에서 추산한 심해파, 깊은 바다의 파죠. 자료를 적절히 통계 처리한 후 해안 지형에 의한 변형을 고려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파랑 변형파의 정의를 살펴보면 파도의 웨이브가 일정하지 않고 다른 몇 개의 변형된 정형파, 여기서 전형파라는 이야기는 사인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곡선이 뭡니까? 사인 곡선이죠. 이러한 파를 가는 것을 우리는 정형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성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으면 이 파동은 또 다수의 정형파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 변형파의 어떤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현파와 변형파의 개념. 정현파는 사인 웨이브, 이 사인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파형이 사인 곡선이 되는 파고, 변형파는 디스터브드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원래 사인파의 주파수 이외에 그 주파수의 정수배, 2배, 3배의 주파수 성분을 가진다. 주파수가 다른 몇 개의 정형파로 된 일그러진 파형을 변형파라고 이야기하고, 변형파는 기본파와 다수의 고조파로 형성되어 있고 일그러져 보이며 여러 개의 정형파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정형파와 변형파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파랑의 변형의 질문이 되었죠. 파랑의 변형. 파랑의 변형은 항만시설의 설계 시에는 파가 진행할 때 받는 굴절, 해절, 반사, 천수 변형 및 세파 등의 여러 변형을 고려한다. 이때 항만시설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파제하고 계루시설. 계루시설은 뭡니까? 암백이라고 이야기하죠. 통상. 그렇죠? 방파제는 항만의 외곽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루시설은 항만 내곽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만의 외곽시설과 내곽시설 등을 설계할 때 이러한 변형파, 굴절, 해절, 반사, 천수 변형 및 세파 등의 변형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파랑 변형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 수심과 흐름의 변화 및 구조물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천해역, 얕은 바다,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 이하인 수역의 파랑은 해저의 영향을 받아서 파속은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지며 파고도 변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것은 깊은 바다입니다. 심해. 이것은 얕은 바다죠. 천해. 그 항만 구조물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뭐 암벽이 설치가 되어 있다. 여기에 만약에 이런 방파제 구조물이 이렇게 뭐 설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방파제 구조물이나 암벽 구조물은 천해역,
얕은 바다에서 시설이 되죠. 그래서 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 하부 어떤 얕은 바다의 지형이나 뭐 섬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파가 변형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심해역은 뭡니까?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 이상인 해역을 통상 심해역이라고 정의를 한다. 파장의 어떤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 천해역이다, 심해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장은 뭡니까? 이 사인파가 이렇게 한 세컨 돌아온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폭, 이것은 파고죠. 파고와 파장은 조금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해역과 심해역은 이러한 파장의 길이 2분의 1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랑의 변형파가 나오면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천해역과 심해역 이런 용어 설명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만합니다. 우리 토목시공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용어정의 열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퀴즈 대회 아시죠? 방송에 보면은 장학 퀴즈라든가 뭐 골든벨을 올려라 이런 퀴즈 대회 있죠. 그거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퀴즈 대회 같아요. 퀴즈. 경상도 사투리라서 발음 좀 이상한데 퀴즈 문제 풀듯이 용어 정의는 상당히 꼬탈스럽고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해역이나 심해역 이런 것도 충분히 용어 정의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런 파랑 변형의 종류, 이런 천해역에서 파랑이 변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파랑이 변형되는 종류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천수 변형, 천해역, 얕은 바다를 파랑이 진행할 때는 수심이 낮아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요 구역이 만약에 얕은 바다인데 파랑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수심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은 굴절, 해절뿐만 아니라 천수 변형도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파가 이러한 천해역을 진행할 때는 평면적인 수심 변화에 따른 파석의 변화에 의해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므로 파양 및 파고 변화를 고려해서 설계 시공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절 변형. 이 속에 여기에 만약에 진행하다가 여기에 이런 방파제가 있었다든가 방파제가 이렇게 가다가 또는 여기에 이러한 섬이 이렇게 있었다든가 이러한 경우 방파제나 섬 등 이러한 방해물에 의해서 생기는 해절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 내의 파고는 해절도, 해절 계산 혹은 수리시험에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의 선단부 뒤편에도 파랑에 의한 수면의 진동이 생긴다. 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 뒤쪽에도 이렇게 수면의 진동이 생긴다.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가 이렇게 오다가 섬 뒤쪽에도 이렇게 수면의 진동이 생긴다. 이것은 파랑의 에너지가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해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섬이나 방파제가 있으면 이 뒤쪽에 해절 현상에서 수면이 진동되는 현상을 우리는 해절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랑 변형 중에서 해절 변형 이렇게 용어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용어 설명 문제는 친절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파랑의 해절 변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이제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용어 설명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소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절은 항내 파고를 산정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항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방파제가 제가 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다 평면을 이렇게 해안에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방파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방파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런 암벽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계류할 수 있는 암벽 형성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항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항내. 이런 항내 파고를 산정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해절이다. 해절 계산 시 파랑의 불규칙성을 고려해야 되고 해절 계수라는 KD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해절에서 변하는 파고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KD 값은 HI분의 HD로 기술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굴해절 변형, 굴절 및 해절 변형이 있다. 수심의 변화, 수심이 쭉 가면서 얕아지죠. 수심의 변화로 인해 파고의 공간적인 분포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굴해절 변형을 동시에 고려한다. 좀 어렵죠. 저도 이 자료를 발췌하면서 상당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항만에 관계된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조금 암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항만 및 어항 기술사가 따로 있죠. 그런 거 공부하실 때는 아주 상세하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항만 파트는 토목 시공 기술사에서 항만 파트는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 위주로만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엄청 어렵습니다. 항만은. 방파제 또는 이안제 및 해안측의 수심이 변하는 경우에는 굴해절 변형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높아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러한 파랑의 변형에 대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파랑의 변형은 심해 깊은 바다로부터 전파되는 파랑은 해저의 지형이라든가 인위적인 구조물, 인위적인 구조물은 방파제나 뭐 이런 것 되겠죠. 그 외에 많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돌핀도 있고 뭐 장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안 해류, 조류, 해빈류와의 상호작용으로 굴절, 해절, 천수변형, 세파, 반사 등의 영향. 굴절, 해절, 천수변형, 세파, 반사가 결국 뭔가 하면은 파랑의 변형의 종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파 현상이 나타난 천해역, 얕은 바다에서는 파랑은 급격한 변형을 겪게 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파랑 에너지의 대부분이 감소해서 저파랑만이 도달한다. 얕은 바다로 올수록 어떤 세파 에너지가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자, 연안역, 바닷가에 건설되는 대부분의 구조물, 이것은 뭡니까? 항만의 구조물, 방파제, 암벽, 장교, 이런 것들은 이런 세파대에 포함이 되므로 구조물 건설 위치에서의 파고, 즉 천의 설계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파랑의 세파 변형을 적절히 파악해야 된다. 요것들. 그 다음에 천의 설계파의 산정 방법은 수치 모형으로 주로 많이 검토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빈류. 해빈류는 물가빈자입니다. 한자로 하면 물가빈자. 그래서 해안선에 이렇게 있으면 요 물가,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을 해빈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안선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파쇄 영역 부근에 발생하는 흐름, 이것을 우리는 해빈류라고 이야기한다. 바닷가를 우리는 해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영어로 하면은, 자, 리토럴 커런트 또는 니어쇼, 해변 가까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